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리와 사고, 사고와 논리, 어떻게 부르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계획한 대로 살라는 말인 거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 간에 교육은 인간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분께서 교육의 목적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교육이란 인생의 모험에 대한 훈련이다. 다시 한번요. 교육이란 인생의 모험에 대한 훈련이고 연구란 지성의 모험이다 라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굉장히 고등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전적이고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는 글을 읽고 쓰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선 어떤 주장이나 글에 대하여 이모저모를 따져가면서 읽고 쓰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럼 일상적 의미에서 논리란 무엇일까요? 논리란 기본적인 차원의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상이한 논리는 시간, 공간, 대상, 범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차원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고방식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논리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각과 사고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은 이처럼 상이한 사고 방식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 가수 중에 아이돌 가수 중에 지금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빅뱅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룹이죠. 그분들의 노래 중에 맨정신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마. 알고 보면 제일 불쌍하다는 거죠. 맨정신 속에서 이런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줬다, 권력 줬다, 명예만 줬다, 가랑이가 찢어 자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정신송에서 돈, 권력, 명예를 쫓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우정 좋다고 말들 하지만 각오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뒤통수가 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어설픈 말로 둘러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말이 아니고 어설픈 말이요. 할 일은 더럽게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답니다.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할 일은 많다는 겁니다. 또 가사에서 보면 어른 같지만 어린아이 작은 키만 훌쩍 자랐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잘하지 않고 몸만 잘한 거죠. 키만 잘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맨정신이 나는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정신은 강한 정신이라기보다는 맨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정신에서 강한 정신으로 옮겨가야 할 겁니다. 맨정신에서 강한 정신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사고하고 특별히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차원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논리학은 무슨 학문이냐면 언어에 대한 학문입니다. 고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 논리학은 어떤 학문의 입문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약 한 2300, 400년 전에 말씀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여러 논리학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을 우리는 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문자를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거고요. 논리학은 언어에 대한 학문인데 알의 방식을 제공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의 공통적인 학문이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참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거죠. 거짓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논리학 교육을 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에 접근할 수 없다고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논리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용성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거짓되고 궤변적인 논변들이 우리 정신을 구속하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줍니다. 논리학 없이 배움에 전념하려고 한다면 실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류를 사방에 퍼뜨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또 중요합니다. 자신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하여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대신 무분별하게 거짓을 함부로 퍼붓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참과 거짓을 논리학이요. 그리고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을 교육받은 결과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데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거짓말쟁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또 사색하고 있는 자, 사색하려는 자를 위해 매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고요. 또 모든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학, 배우려고 하는 논리학은 논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여러 논리학을 만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 논리학을 할 겁니다. 사실 논리학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님은 세상의 움직이는 원리를 로고스의 법칙, 라직, 그러니까 로고스의 법칙으로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논리란 말도 있고 이성이란 말도 있고 합리라는 말도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논리학은 5부분으로 구성된 오르가논이란 책에 5권으로 구성된 오르가논이란 책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르가논이 무슨 뜻일까? 그리스어 내지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오르가논의 뜻은 톱, 도끼 등을 일할 때 사용하는 기관, 연장, 도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르가논은 어떤 기관과 연장, 도구입니다. 특별히 철학적 사유의 도구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가논은 도구인 거죠. 자동차가 이동 수단의 도구인 것처럼 오르가논은 철학적 사유의 도구로 노릇하는 겁니다.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란 말을 하지 않고 오르가논이라는 곳에다가 5권의 책에 오르가논이 있습니다. 그 5권의 책에다가 써놓은 거죠. 3단 논증을 중심으로 한 연역 논리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윤학 논리는 보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체계는 형식 논리라고 말합니다. 이 형식이죠.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사유작용의 형식적 법칙과 규칙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논리학의 3가지 유용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 훈련을 하는데 유용하다. 지적 훈련을 하는데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적 암, 다시 말해 학문을 할 때 유용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적 훈련을 하는데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적 알무를 할 때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논리학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데요. 육체의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 운동하시면 됩니다. 지력을 키우는 데는 운동보다는 이 정신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논리학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꼬이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계속 좀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9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편집 능력이 없어서요. 그냥 라이브로 한 번에 이렇게 영화에서 말할 때 롱테이크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12세기 포리필스에 의한 논리학 구분이 있기 전에 12세기의 포리필스에 의해서 논리학의 구분이 있기 전에 그 오르가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 오르가논이 5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5권의 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범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범주론, 그리고 명제론, 그 다음에 변증론, 분석론. 분석론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냥 하나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스트 논박. 이렇게 5권의 체계가 논리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오르가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범주론, 명제론, 변증론, 분석론, 소피스트적 논박. 이 5권의 책을 오르가논이라고 합니다.
포르피우스는 이 범주론과 명제론을 구논리학이라고 구분하였고요. 여기 분속론, 변증론, 소피성 논말, 신논리학으로 분류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르가논이 이 도구 연작 그리고 기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명제론, 범주론, 변증론, 분석론, 소피성 논박 이렇게 5권의 책 안에가 저희가 공부할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이 책의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요. 이쪽의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2권의 책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오르가논 5권에 구성되는 오르가논에 다 들어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의 논리적 사고의 길과 비판적 사고는 현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인 것은 그 당시의 버전인데 그 버전들을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2400년이면 그것들 현대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보다 또는 남보다 더 사람이지도 덜 사람이지도 않겠다. 어떤 한 사람이 남보다 더 사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이전보다 지금 더 사람이라고 말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때로는 희고 때로는 검게 되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좋게 된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람인 한에서 똑같다.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2400년 전에 굉장히 인간 중심,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돈이 있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말을 해놓았습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2가지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택하라고 윌리엄 오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2가지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할래 안 할래? 공부 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현명해진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쪽, 공부하는 쪽을 택할지 아니면 하지 않는 쪽을 택할지 어떤 데가 더 설명이 간단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오캄님이 쓴 서문의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학은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논리학 없이는 어떤 학문도 완전히 알려질 수 없다. 반복해서 사용해도 물리적 도구처럼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학문이 부지런히 사용하며 함으로써 꾸준히 발전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다른 학문이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꾸준히 발전한다는 거죠.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섬세한 가르기는 학문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의 사고는 분화가 덜 돼 있죠. 그런데 어른들의 사고, 특별히 공부한 분,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의 사고는 좀 더 치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등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란 기본적 차원의 사고방식이고 논리가 다르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리가 다르다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논리가 가능합니다. 과학자의 논리가 있고요. 인문학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논리가 있고 보수 진영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논리가 맞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 또 가정할 수 있겠죠.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그럼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고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치밀하고 명확하게 어설픈 말이 아니고요. 분명한 말들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개념을 할 때 시간은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선입니까? 아니면 나선형입니까? 시간에 대한 생각들, 공간에 대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르기의 문제는요. 방금 진보, 보수, 그리고 과학자의 논리, 인문학자의 논리도 있는 것처럼 가르기의 문제는 경험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일상적 층에서 추상적 층까지 우리는 수많은 가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리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적과 동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또 식물, 동물, 인간
인간 중에서도 흑인, 화인, 백인, 짐승 중에서는 포유류, 저유류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무수한 가르기가 가능합니다. 그 가르기는 다 누가 해놨냐면 인간이 한 가르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공적 영역의 일과 사적 영역의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다 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인 거 사적인 구분을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2 더하기 7은 무엇일까요? 9입니다. 3 더하기 6은요? 9입니다. 수학적 방식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 더하기 7은 9.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방금 참과 거짓, 진보와 보수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끼어드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지각의 애매성이라고 말합니다. 메릴러 뽕띠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세계 해석의 방식이나 논리 체계가 유일한 것인가? 유일하지 않지요. 수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확실한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학적인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들고 또 과학에 기여하는 거죠. 기하학 등등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논리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동등하게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유용하면 선택하고 유용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택하고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한 가능성을 모두 동등하게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2 더하기 7은 9이고 6 더하기 3은 9입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죠. 기술의 변화와 정보의 변화,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 내지는 촬영 영상 기계가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진보주의든 보수주의든 인간 모두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굉장히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간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과거의 사람을 덜 인간으로 만들거나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더 인간으로 만들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언어와 삶의 방식의 차이는 인간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양하다 해도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같은 종이란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 논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논리와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